네, 메리츠증권 슈퍼 365 예수금만 넣어놔도 이자가 1년에 3. 몇 %가 붙습니다. 근데 저거는 진짜 다른 증권사들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왜 내 돈 갖다 쓰면서 이자를 안 줘? 아니 예수금 백날 넣어놔도 이거는 뭐 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본인들이 안 쓰면 모르겠는데 그 돈 가지고 딴 데 이자를 받잖아요. 딴 데 운영해. 증권사들은. 네. 그러네. 네. 그걸로 남겨 먹는구나. 그럼 좀 나눠줘야지. 왜 안 줘? 메리츠증권 슈퍼 36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심각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지에 계신 분을 저희가 섭외를 좀 했죠. 예, 네. 힘들게 섭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인 아마 회에서 계신 분이시죠? 예, 네. 그 최완병 이스라엘 한인 회장님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희 3프로TV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그 뒤에가 CG입니까? 아니면 실제 날씨입니까? 네,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찍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게 여기에 예루살렘이요? 네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뭐 테라비브나 이런 데보다는 예루살렘이면 좀 더 불안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물론 공습이 시작한 7일날 또 9일날 해서 2번 정도 사이렌이 울고 실제로 로켓 공격들이 있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휴교와 또 휴업들을 한 상태에서 아주 조용한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꽤 오랫동안 무장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네. 그쪽에 계시면은 그거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이번 가자 공습들이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여러 번 있긴 했는데, 근데 주로 그 가자 이제 인근 지역의 유대인 소도시들, 지금 현재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또 많이 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들로 이제 집중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여느 다른 공격과 좀 다르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또 공격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상당수 아랍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 공격이 되면서 그것들에 있어서 이제 안전한 지역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죠. 예루살렘은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하마스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 하마스가 공격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자 지구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가자 지역에서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근데 그럼 아랍인들에게도 네. 예루살렘은 당연히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을 했을 때 유대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엔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스라엘 현지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지상군이 저 가자지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또 가자지구에 대한 또 반격도 계속 지금 오고 가는 상황인지 대략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간략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매일매일마다 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지상군이 이제 투입되기 바로 이제 일보 직전, 폭풍의 전야 같은 좀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루살렘의, 물론 집변의 배경은 좀 맑은 예루살렘이지만, 이제 사진이라서, 근데 오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는 전체 비가 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건, 이스라엘 뉴스에서는 이제 공군전, 그러니까 비행기가 투입되는 게 좀 어려워서, 날씨를 위해서, 그래서 지상전이 좀 미뤄졌다라고 현지 뉴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지상전이 투입이 되면 더 많은 피해도 있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전쟁을 좀 장기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전으로.
네네. 가장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마스랑 이제 이스라엘 간의 지금 대치적 상황에서 아마 주변에 지금 이제 뉴스에도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또 가장 크게는 이제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다분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민하고 네네네. 회장님, 근데 그 하마스의 위협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직접 그 지상군이 그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지에서는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사실 이제 이 1970년에 있었던 중동 4차 전쟁인 그 롬키프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대속제일 전쟁이 발발되고 난 딱 50주년이 되는 그 날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지금 가장 뭐 정보력이 좋다라고 하는 뭐 쉰베트나 또 모사드나 이런 기관에서 이것들을 미리 좀 캐치하지 못해서 피해가 좀 더 컸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또 입었던 점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전에는 하마스가 실제로 지상전으로 쳐들어왔다기보다는 로켓 공격만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것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육해공으로 해서 지상군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피해도 컸고 또 대처도 굉장히 늦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여론이 이번 기회에 가자지구 뭐 쓸어버리자 이런 여론이 좀 강합니까? 아니면 어쨌든 좀 평화적으로 같이 좀 공존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셉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평화죠. 그러나 이제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너무 이제 피해가 컸고 또한 여전히 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은 대부분 전쟁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가지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자지구 내 뭐 팔레스타인인들의 민간인 희생이 엄청나게 아마 발생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의 희생 역시도 이제 이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쟁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훨씬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느냐라는 것을 지금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일단 임시 이제 전투 태세에 돌입하면서 모든 다른 이슈들은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내각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의회가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자각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피해가 큰 데에는 이번 정부에 대한 또 심판론과 또 비판론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이제 보수 우익 또 정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전에 계속되는 또 우리 사법개혁안을 무리하게 이 행정부에서 집행하면서 내부적 분열이 일단 이스라엘 내에서 내부적 분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전쟁에 빌미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것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은 그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사시나요? 그 뭐 한국 그 커뮤니티 반응 분위기는 좀 요즘 어떤가요? 네 이번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략 한국 교민이 한 570여 분 정도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한국으로는 또 추석 기간이었고, 이스라엘로는 또 이 정박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같이 또 겹치면서 또 외부적으로 단기 체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략 한 이제 1,000명 정도 이제 이 머물었던 장단기 체류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한국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군 수송기가 와서 또 안전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또 돌아가게 되고, 또 여러 제3국이라든가 제3의 루트를 통해서 또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계셔서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은 대략 한 400여 분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한인분들의 분위기는 일단 좀 조용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집안의 대부분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방공호 그 대피소가 다 집 안 한 방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집집마다요? 네네네 집 안에 이제 모든 건물 안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방공호가 설치가 그래서 방공호 주변에서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고요. 조용히 있으면서 혹시나 이제 울리는 그런 이제 로켓 공격과 사이렌이 울리면 네. 이제 대피하면서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계신 한국 분들은 대체로 어떤 일들을 좀 많이 하세요? 한국 교민들은 이제 크게 보면 좀 종교적으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학생들이 주로 많이 계시죠. 네네네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거란 예측들도 많이 나오는데 현지 분위기도 그쪽으로 좀 무게가 더 쏠리고 있습니까? 네, 장기화 될 거라고 하는 인식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이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워낙 미디어들의 이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거의 검증되지 않은 그런 뉴스들, 또한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너무나 이제 잔인한 장면, 그 현장에서 찍혀진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여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SNS에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이제 주의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자녀들 교육과 이제 안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기 위해서의 첫 번째 조건은 사실은 이제 외부적 개입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레바논 지역에서 공습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도 들어가서 보복 공격을 하고 이게 조금 더 커지는 분위기라 이것이 바로 시리아나 이란의 개입들이 장기화에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아까 전에 그 내부 정치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사실 그 악사의 홍수라는 그 작전명에서 보면은 그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올해 들어서 그 아락사에서 좀 그 이슬람 쪽을 도발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좀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알락사 홍수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이 붙어지게 된 계기가 올해 4월 달에 유대인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요. 또한 아랍인들에게는 이제 라마단이라고 하는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또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또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올해가 이 절기상으로는 딱 이 세 개의 기독교, 유대교 또 이제 아랍인들의 절기가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알락사 사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라 또 성지였고, 또 아랍인들은 현재 아랍인들의 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지인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알락사 사원, 아랍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알락사 사원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자 들어가면서 이게 좀 굉장히 이 아랍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랍인들의 한 400명 정도가 그때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또 이제 구속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번에 아락사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그 치욕과 모욕을 받았던 이 아락사 사원을 다시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아랍인들의 그런 이제 취지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락사 사원과 관련해서는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락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또 건국이 된 1948년부터 이 아락사 사원의 소유권 문제 또 지금 현재 아락사 사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과 또한 여러 가지 신분의 제한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주변 아락사 사원을 들어가는 모든 이제 보안 문제는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을 두면서 아랍인들이 계속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시작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에는 뭐 유대인들 또 뭐 이른바 아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또 뭐 다양한 인종들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혹시 혹시 무슬림들이랑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혹시 충돌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분위기는 뭐 아직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는 언론으로 크게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워낙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금 이제 외출을 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희 집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이제 크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나눠서 동예루살렘 지역은 아랍인들이 서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생활권 자체는 물론 아랍인들이 유대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유대인들이 아랍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지금 긴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랍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아랍인들이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제가 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잠깐 조심히 외출을 해서 은행 일을 보러 갔는데 그 은행 앞에 어떤 한 아랍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서 당장 꺼져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살벌한 분위기들이 네네네. 지금 그런 이제 좀 서로 조심하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또 그러게요.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도 그 지금은 이제 가자 지구 문제이긴 한데 이제 물론 당은 다릅니다만 그 서한 지구 쪽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같은 팔레스타인 뭐 좀 성향은 다르지만 같은 팔레스타인이고 그 동예루살렘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서한 지구가.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이 하마스가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자 지역은 이렇게 있는데 서한 지구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뭘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전쟁의 그런 선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아랍 지역에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요. 또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사상자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서한 지구도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가자 지역으로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한 지역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서한 지구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충돌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한병 회장님께서 또 거기 한인들의 뭐 안전 같은 것도 늘 체크하고 계실 테니까 혹시라도 또 뭐 유사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우리 한인분들 이 전쟁 기간에 좀 다친 일 없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늘 좀 건강하시고요. 안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지내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힘드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하고 계신 최완병 회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분위기 또 가자 지구와 또 예루살렘 뭐 이런 쪽 한번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그냥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던 자기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어쩌면 평화로울 때는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적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꼭 그렇게 전시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분위기일 것 같으네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